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이제 지금 FOMC 연준 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은 나스닥은 그래서 이제 0.76% 정도 하락한 채 끝났지만, 이제 금융주 강세가 좀 일어나면서 이제 다우는 플러스 0.35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06%니까 보합권의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좀 예상할 때 한 0.4% 정도 우리 시장은 좀 하락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 후에는 이제 수급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제 예상대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0.44%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일 대비해서 약간 상승권으로 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매수 우위를 갖다가 또 매도를 보이다가 또 다시 끝날 때는 또 매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등락을 보였는데, 좀 말일이라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약보합권까지 와서 약보합권에서 이제 흔들리면서 결국 이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8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79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500을 지켜내지 못하고 2497.09포인트, 어제보다 0.07%, 또 약보합이죠. 이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시장은 0.6%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이 코스닥은 오늘 주체별 수급이 이 코스피와 좀 달랐어요. 그래갖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수가 아주 일찌감치 하락을 해서 계속 밑으로 쳐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83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22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212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800을 무너뜨렸어요. 800을 무너뜨리면서 799.24포인트, 어제보다 2.4%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양봉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일보다 하락 양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18일 날 이렇게 가벼운 장이 이렇게 턴을 했죠. 추세를. 그 연장 안에 그냥 있는 정도의 의미 이상은 부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또다시 이제 하락 음봉이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쉽게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은 1334원 60전, 어제보다 5원 20전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962억, SK하이닉스를 48억 이렇게 순매도했어요. 기관은 삼성전자 946억, SK하이닉스를 182억 이렇게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23억, 기관이 6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삼성바이오는 외국인만 31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거의 똔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현대차를 229억을 팔았는데 기관은 568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아는 외국인이 79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2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삼성물산이 외국인들 787억, 기관도 277억, 이렇게
됐고, 셀트리온이 뭐 외국인이 7,200만 원이니까 뭐 큰 건 아니고, 기관이 131억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좀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128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는 79억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또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41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13억을 좀 오히려 팔고,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이제 어제 이어서 은행, 뭐 손보, 생보, 그러니까 보험, 이런 쪽들이 이제 좀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상승한 영향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 이제 이슈로 다시 불기 시작한 저 PBR 업종에 대한 이제 관심이 부각되면서 또 배당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관련이죠. 정유, LPG, 뭐 윤활유, 유류유통 이런 쪽에 관련된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중동의 불안세가 좀처럼 가시지를 않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보복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그 일간 석유 그 생산량을 그 1,300만 배럴까지 늘리는 계획이 이게 이제 4년 전에 잡힌 건데 이걸 돌연 취소했어요. 보류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1,200만 배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등등 해서 오늘 에너지 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뭐 아시지만 이제 어제 미국의 GM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주도 뭐 금년 작년에도 좋았지만 금년 실적도 기대한다 이러면서 자동차 쪽이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주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로 그 삼성 SDI는 좀 못 버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제가 이제 그 백만개미 스쿨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차 전지 쪽의 그 사슬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GM이 올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거를 이제 발표해서 약 25만 대, 뭐 이렇게 확대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GM 고객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좀 오르다. 삼성 SDI는 뭐 끝까지 상승은 지키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210억을 마지막에 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 1월의 마지막 날인데 참 시장이 맥이 없다. 1월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또 다시 뭐 늘 그렇지만 2월을 또 기대하는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히 코스닥이 아주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이제 그 요새 하도 그러는 게 저한테도 뭐 많이 문자 오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추천이나 저는 무슨 비상장 기업체나 코인 같은데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그 백만개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도용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백만개미 스쿨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그런 의심되는 문자나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 받아서 혹시 그게 백만개미에서 보낸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백만개미 스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그 백엔트 이렇게 치셔갖고 거기에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죠.
이 시장이 1월에 상당한 기대를 11월, 12월이 괜찮아지면서 기대를 걸었는데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얼추 계산해 보니까 코스피가 5.6% 정도 빠진 것 같고 코스닥은 7.7%가 넘게 이렇게 빠지고 말았어요. 진짜 그냥 우울한 달이죠. 1월 달이 되게 우울한 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 시장이 거의 세계 시장에서 탑으로 빠지고 있다. 이 빠지는 게 탑인 게 뭐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 1월에 우리 한국 시장이 최고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뭐 막 그러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멘텀 시장이에요. 모멘텀 시장이라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파생 시장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잘 돼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원 없이 치고받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 없이 치고받을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주 확실하다. 한국 시장은. 그래서 이제 자주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규정을 질 때 밸류에이션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모멘텀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물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죠.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면 주가도 올라가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되는 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그래서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수급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이제 지수 빠지고 막 이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나는 이제 미국장 간다. 막 이제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시장은 정확히 얘기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코리아 버블이 함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 화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한데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주가가 빠지면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막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막 컴플레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코리아 버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디스카운트와 버블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얘기의 대표적으로 된 게 이제 저 PBR 이런데, 저 PBR, 그러니까 뭐, 대주주는 주가 오르는 거 원치 않고 상속세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뭐 오르는 거 원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없애줘야 주가가 오른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그런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상장이 폐지되면 자산 가치에 의해서 상속을 해야 되니까 상속세 빡세게 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와서 저 PBR 주식을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난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오너 지배주주. 그러니까 되게 저 PBR 보면 지배주주가 굉장히 많이 갖고 영향력이 크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 주가 총액이 줄어드는 PBR이 1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럼 너 시장을 떠나서 상속세 빡세게 내던지 아니면 여기서 주주 친화적으로 해서 있는 돈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그래서 주가 올려서 주가 올라가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신규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주가 올려서 대주주가 좋게 하던지 아니면 나가던지 이거를 이제 택하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저 PBR주에 대한 그 밸류업에 대한 핵심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한쪽에 있는 게 뭐냐면 주가 버블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디스카운트와
버블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했잖아요. 2차 전지 쪽에 엄청난 상승. 지금은 조금 이제 쿨다운 됐지만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버블이 있으니까 이제 공매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공매도 막아놨지만 공매도 막아놓는다 그래서 무조건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열려져 있어야지 디스카운트와 버블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해요. 그냥 한쪽은 그러니까 의미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시장은 디스카운트와 버블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특이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때는 텁으로 빠지고 오를 때도 텁으로 오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요? 수급, 유동성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족성 얘기할 때 하는 말처럼 그냥 화끈한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이 이런 시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디스카운트와 버블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그럼 이런 데서 투자를 잘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장에 맞는 전술이 있어야 돼요. 이 시장에 맞는 전술이. 이건 미국 시장에서 되는 전술이 아니에요. 한국 시장에만 통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2월 시장도 지금 뭐 보면은 뭐 이렇게 카렌다가 한 장 넘어갔다 해서 갑자기 시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시즌에 실적이 나오면 뭐 미국 시장처럼 실적이 뭐 좋은데도 나오고 뭐 아닌데도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부분 나빠요 지금. 그러니까 뭘 갖고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수급도 안 맞는 데다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장을 끌어줄 그런 게 현재로서는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받지만 미국 연준도 이번에는 뭐 금리 동결할 거를 거의 다 이제 점치고 있는데 95%, 5.5% 이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거기서 이제 행간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연준이 생각이 어떤 거냐. 근데 그 연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만 연준이 그래 그러면 3월부터 내릴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상황을 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긴축을 빨리 풀지도 않고 오래 끌고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사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 때문에 뭐 이렇게 흔들리고 하겠지만 이게 흐름을 단번에 바꿔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건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래도 다행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 1월은 이렇게 끝났지만 2월은 시작부터 어렵게 흘러가겠지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전술상 우리가 투자하는 전술상 매수 시점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점점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잘 맞는 게 뭐냐면 매매 원칙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해서 40여 년 동안 검증해서 이제 말씀드린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아주 90몇 % 이상 상당히 맞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 원칙을 놓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평가할 때 전체적인 시장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개별 종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1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을 하는 시점이 우상향을 시작하는 그 초입이 매수 시점으로 보면은 큰 오류가 없다. 과거 거 여러분이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코스피나 코스닥을 놓고 10일 이평이 우상향을 틀거나 우하향을 틀면 바로 주가가 빠지고 빠지다가 우상향으로 가면 그래서 흘러놓고 보면 이때 매수를 시작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사는 구체적인 종목은 또 종목에 해당하는 매매 원칙에 의해서 다시 평가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제 기본 그 키가 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시장 전체에 흘러가는 11 이평의 슬로프의 변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이게 이제 2월에 그 찬스를 한번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막연히 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거를 추적해 가면서 2월 달에는 요 시점인가 요 시점인가 이렇게 하면, 그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지.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오면 내가 이거를 꼭 잡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또 1월 보내고 2월을 맞는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